꼬바의 웃음소리. 꼬바는 조그만 바람이에요. 살랑살랑거리고 보들보들한 소리주머니를 달고 다니지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 궁금해진 꼬바는 살며시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새들이 포르르 날아와 인사했어요. 새소리는 은방울이 굴러가는 소리 같다. 그러자 나리꽃이 중얼거리며 투덜거렸어요. 치,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는데 뭐가 좋아? 하지만 꼬바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돌돌 감아서 소리주머니에 넣었어요. 한참을 날아가니 강가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꼬바를 반겨주었어요. 야, 나뭇잎 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시원하구나. 나뭇잎 소리는 부채로 만들어 넣었어요. 그러자 매미들이 합창을 하듯 소리쳤어요. 아니야, 우리들의 노랫소리가 훨씬 더 시원해. 매미의 노랫소리는 응원하는 소리 같네. 매미의 노랫소리는 차곡차곡 접어서 넣었지요. 더워. 시원한 물소리를 찾아야겠어. 꼬바는 계곡 쪽으로 휘리릭 날아갔어요. 시냇물 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시원하구나. 시냇물 소리는 촉촉하게 적셔서 넣었어요. 어느새 꼬바의 소리주머니는 불룩해졌지요. 그때였어요.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밝은 햇살 퍼지듯 들려왔어요. 야, 재미있고 즐거운 소리다.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꼬바도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날아라 페가수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었어. 날마다 누리는 들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 하늘을 날고 싶다. 토끼가 철랑철랑거리며 뛰어왔어. 넌 아직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있니? 토끼야,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니? 참 웃긴다. 토끼는 깐죽거리기만 하고 폴짝 뛰어가 버렸어. 누리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지. 가만히 지켜보던 까치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소리쳤어. 생각났다. 고구려 동굴에 사는 세발 까마귀 할아버지를 찾아가면 돼. 발이 3개가 달린 까마귀가 있어? 그래. 전설 속에 나오는 용맹한 까마귀야. 그럼 빨리 가보자. 누리와 까치는 고구려 동굴을 찾아 길을 떠났지. 힘들고도 힘든 여행이었지만 꾹 참았단다.
세발 까마귀 할아버지는 조용히 누리의 이야기를 들었어. 오늘이 10월 15일이냐? 네, 하늘이 맑은 가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맑은 가을날에만 페가수스를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 페가수스요? 하늘을 날아다니던 하얀 말이란다. 지금은 별자리가 되었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이라고요? 그래, 내가 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집으로 돌아온 누리는 용과 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어.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 나에게 별빛을 주세요. 누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페가수스의 별빛을 온몸으로 받았어. 그러자 누리의 몸에 별빛 가루가 뿌려지더니 은빛 날개로 변하지 뭐니? 야! 드디어 날았다! 누리는 밤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녔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 글쎄,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 뭐니. 땅에 떨어진 누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어. 빨리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는 어디로 가볼까? 털실을 따라갔어요. 방 안 가득 환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어요. 엄마가 뜨개질을 하다가 낮잠이 들었어요. 훈이는 방 안을 두리번 살펴보았지요. 심심해. 재미있는 놀이가 없을까? 흔들 의자도 끄덕끄덕, 엄마 고개도 끄덕끄덕. 그때였어요. 엄마 손에서 털실 뭉치가 툭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훈이는 털실 뭉치를 만져보았어요. 동글동글하네. 훈이는 털실 뭉치를 축구공 삼아 발로 차며 놀았지요. 톡! 또그르르.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털실이 풀어지며 자꾸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훈이는 대굴대굴 굴러가는 털실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굴러간 털실 뭉치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멈추었어요. 작은 여자아이는 얇은 옷을 입은 채 달달 떨고 있었지요. 털실 뭉치는 털실을 풀었다 감았다 빙글빙글 돌았어요. 짠! 작은 여자아이의 조끼가 만들어졌지 뭐예요. 이야, 신기하다.
조끼를 입은 여자아이의 얼굴이 발그스름해졌어요. 고마워. 참 따뜻해. 털실뭉치는 또다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이번엔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할아버지 앞에서 멈추었어요. 할아버지는 차가운 계단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털실아, 어서 조끼를 만들어봐. 털실뭉치는 또다시 빙글빙글 돌면서 실을 풀었다 감았다 했지요. 짠! 이번엔 두툼한 할아버지 스웨터가 만들어졌어요. 얘야, 고맙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번졌지요. 또 털실뭉치는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털실아, 어디가? 나랑 같이 가.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훈이도 엄마 따라 잠들었구나. 잠꼬대를 하다니. 낮잠에서 깨어난 훈이는 눈을 비비며 털실뭉치부터 찾았어요. 털실이 저기 있네. 훈이는 그제야 빙긋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 털실이 참 좋아요. 그래, 훈이도 털실같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훈이는 한쪽에 있는 털실뭉치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답니다. 오줌놀이. 오늘도 훈이는 화장실에서 오줌놀이를 했어요. 히흐, 재밌다. 이쪽으로 쭉, 저쪽으로 쭉. 변기마다 얼룩덜룩 오줌 자국이 생겨났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변기들이 화를 내며 투덜투덜 거렸어요. 지린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이대로 있다간 불량세균들이 쳐들어올 거야. 변기와 타일은 요리조리 생각해 보았어요. 훈이의 장난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변기와 타일은 소곤소곤 작전을 세웠지요. 다음 날 훈이는 또 오줌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화장실 바닥에 누런 얼룩이 스멀스멀 움직이지 뭐예요? 저게 뭐야? 누런 세균이 희죽거리며 춤을 추었어요. 나는 배를 아프게 하는 세균이다. 빨간 세균은 삼지창을 들고 훈이에게로 다가왔지요. 나는 머리 아프게 하는 세균이다. 시커먼 세균은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나는 세균 대장이다. 세균들은 손에 손을 잡고 훈이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훈이에게 고맙다고 뽀뽀해주자. 뽀뽀. 선생님!
세훈이는 바지도 올리지 않고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선생님, 세균들이 날 따라와요. 깜짝 놀란 선생님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훈아, 왜 그러니? 하지만 친구들은 막 웃었어요. 얼레리 꼴레리 바지도 안 올리고. 얼굴이 빨개진 훈이는 얼른 바지를 올렸답니다. 꼭 참았어요. 사슴반 친구들은 아침부터 시끌벅적 야단이었어요. 이건 내 거야. 이리 줘. 공격! 와! 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은 동화책을 들고 있었지요. 동화 듣는 시간이에요. 자, 동그라미 안으로 모이세요. 세훈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어요. 에이, 탱크놀이 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웬일일까요? 세훈이는 놀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았어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세훈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어머나, 세훈이가 이젠 철들었구나. 게다가 세훈이를 꼭 안아주지 뭐예요. 순간 선생님에게서 향기로운 향기가 났어요. 선생님 냄새가 참 좋다.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밥상을 보니 거무스름한 잡곡밥이었어요. 에이, 잡곡밥은 싫어. 안 먹을 거야. 또 그러네.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튼튼해지지. 엄마 목소리에서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잡곡밥에는 뭐든지 척척 잘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세훈이는 두 눈을 찔끔 감으며 먹기 싫은 마음을 꾹 참았어요. 어이구, 우리 세훈이가 철들었구나. 엄마는 세훈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의 손끝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기분 좋은데? 엄마는 퇴근하신 아빠에게 세훈이 칭찬을 했어요. 여보, 세훈이가 그렇게 싫어하던 잡곡밥을 먹었어요. 그래? 우리 세훈이가 이젠 철들었구나. 어디 한번 보자. 아빠는 잠자는 척하는 세훈이에게 뽀뽀를 해주었어요. 까칠한 아빠의 수염도 싫지 않았어요. 철든다는 게 뭐지? 싫은 것도 참을 줄 안다는 건가? 세훈이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흐뭇함으로 스르르 잠들었답니다.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 신비한 빛이 맴도는 푸른 숲이 있었어. 그 숲에는 종소리와 목탁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지. 신기하게도 종소리와 목탁소리를 들으면 착한 마음이 생겼어. 땡, 땡, 땡.
땡.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은 종소리만 좋아했어. 이야, 종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야.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들과 곤충은 목탁 소리를 좋아했지. 딱, 따닥, 딱. 목탁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소리지. 그러다 보니 새들과 동물들은 서로 미워하게 되었어. 치! 딱딱거리는 목탁 소리는 시끄럽기만 하구만.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뭐가 좋다고? 서로 미워하는 바람에 어느새 숲속은 두 편으로 나뉘어졌어. 이제부터 동물들하고는 놀지 말자. 우리는 새들하고 놀지 말자. 그러나 새들은 벌레를 잡아먹을 수 없어 힘이 쭉 빠졌어. 동물들은 말라버린 숲에서 먹을 것이 없어 축 처져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 종소리가 화한 박하사탕처럼 울려 퍼지는 거야. 땡, 땡, 땡. 목탁 소리는 깊은 샘물처럼 맑게 울려 퍼졌어. 딱, 딱딱, 딱. 종소리는 밑으로 퍼지더니 위로 올라갔어. 목탁 소리는 위로 퍼지더니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종소리와 목탁 소리가 하나가 되었네. 그제야 숲속 동물들과 새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우린 서로 미워했어. 그 뒤부터 동물들과 새들은 서로 우기지 않았어. 숲속은 예전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었단다. 운동화의 사랑. 엄마! 엄마! 싱하니 달려온 훈이는 운동화를 휙 벗어던졌어요. 퍽! 휙 날아간 운동화는 슬리퍼 위에 툭 떨어졌지요. 누구야? 낮잠을 자던 슬리퍼 아줌마가 짜증을 부렸어요. 슬리퍼 아줌마, 죄송해요. 운동화는 금세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훈이가 날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러자 반짝반짝 구두가 운동화를 위로해 주었어요. 운동화야, 너무 슬퍼하지 마. 넌 그래도 건강하잖아. 넌 훈이가 아껴주니까 내 마음을 모를 거야. 그래도 난 씩씩한 네가 부러워. 반짝반짝 구두는 정말 운동화가 부러운 듯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운동화는 시들시들 병이 나고 말았지요. 다음 날 훈이 엄마는 운동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아니, 운동화가 쭈글쭈글 왜 이렇지?
산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였어요. 운동화 요정이 살짝 나와서 호니 엄마 귀에 대고 소곤거렸어요. 오리꼬리 띠리 올리리 오도와 꼬꼬미. 그날 저녁이었어요. 호니 엄마는 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훈아, 네 신발 중에서 어느 신발이 제일 좋으니? 운동화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래? 그럼 왜 운동화가 제일 구질구질해졌을까? 하이, 함부로 신고 다녀서 그래요. 훈아, 좋아하면 아껴줘야지. 좋아한다는 것은 아껴주는 마음이야. 네. 훈이는 구겨 신었던 운동화의 뒤축을 바로 펴고 가지런히 놓았지요. 훈이의 손길을 느낀 운동화는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훈이가 날 좋아한대. 훈이의 사랑을 느낀 운동화는 더욱더 튼튼해졌대요. 힘의 얼굴. 상큼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왔어요. 얘들아, 모여라. 이야기 시간이다. 우리들은 또글또글 굴러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민경이의 눈망울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재영이의 두 귀는 쫑긋쫑긋 모아졌죠. 우리 친구들, 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나님은 무서운 마귀 대왕이에요. 불끈, 불끈. 싸우는 힘? 이렇게요? 네, 무서워요. 온느님은 예쁜 얼굴이에요. 생글생글 미소. 이렇게요? 네, 예뻐요. 그러면 요리조리 변하는 얄미운 힘을 어떻게 할까요? 화나님, 온느님을 모두 섞어버려요. 화나님이 뿔처럼 삐죽삐죽 나올 텐데? 그러면 화나님을 땅속에 꼭꼭 묻어요. 화나님이 몸부림치면 땅이 갈라질 텐데? 알았어요. 온느님을 좋아하면 화나님은 없어져요. 그래요? 네, 화나님은 웃는 얼굴 앞에서 힘이 쑥 빠진대요. 풍선에서 바람이 쑥 빠지듯이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노래를 불렀지요. 웃는 얼굴 앞에서 환한 힘도 꼼짝 못해. 방긋방긋 웃는 모습은 엄마 아빠의 웃음꽃. 생글생글 웃는 모습은 반짝이는 마음 되지요. 우리들의 노랫소리는 햇살처럼 퍼졌답니다. 골목길. 철이네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부지런한 엄마는 청소하느라 바빴지요. 쓱싹쓱싹. 힘들어라. 힘센 아빠도 짐을 옮기느라 바빴어요. 자,
아이고, 무겁기도 하다. 꽃을 좋아하는 누나는 화분부터 옮기느라 낑낑거렸어요. 덜렁거리는 철이는 방 정리하며 우장창창 깨트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강아지 복실이만 할 일이 없었어요. 심심해. 아, 새 동네 구경이나 해볼까?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문 밖을 나왔어요. 쫄랑쫄랑 복실이는 오른쪽 골목으로 가보았어요. 화가 아저씨가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이야, 재밌겠다. 나도 해봐야지. 복실이는 꼬리에 물감을 묻혀 쓱쓱 그렸어요. 노랑, 빨강, 초록 물감 따라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쫄랑쫄랑 이번엔 왼쪽 골목으로 가보았어요. 한 아이가 땅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얘, 울지 마. 멍멍. 까꿍. 그러자 아이는 더 크게 울지 뭐예요? 참, 그렇지. 복실이는 꼬리를 살짝 들어 아이의 얼굴을 살살 간지렸지요.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방실방실 피어났어요. 복실이는 아이와 함께 장난치며 놀았지요. 한참을 놀다 보니 철이가 생각났어요. 왼쪽 길인가? 오른쪽 길인가?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복실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실아! 복실아! 멍멍! 나 여기 있어! 복실이는 폴짝폴짝 철이에게 달려갔어요. 복실아!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유,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려 그래? 미안해. 새로 이사 온 동네 구경했어. 복실이는 철이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꽃비 내리는 마을. 어느 작은 마을에 뚜뚜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뚜뚜의 엄지손가락은 아주 신기했지요. 어머머, 뚜뚜 손가락 좀 봐. 주걱처럼 생겼지? 손톱 색깔도 보라색이다. 그치? 친구들은 뚜뚜의 손가락만 보면 수근수근거렸지요. 그럴 때마다 뚜뚜는 뒷동산으로 올라가 훌쩍거렸어요. 손가락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뚜뚜는 손가락을 막 문지르며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보라색 손톱에 눈물이 떨어지자 소로로로록 요정이 나타났지 뭐예요. 뚜뚜야, 울지 마. 너의 손가락은 아주 신기하단다. 뭐라고? 요정은 뚜뚜의 엄지손가락을 플립에 대고는 주문을 외웠어요. 뾰로롱 꼬로롱 짠. 그랬더니 풀에서 꽃이 피어나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엇이든 너의 엄지손가락을 대고 주문을 외면
꽃이 피어난단다. 정말? 그때부터 뚜뚜는 혼자만의 비밀에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 마을이 작은 마을을 공격해왔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모두 피해라! 피웅! 피웅! 작은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뚜뚜는 용기를 내어 큰 마을로 갔어요. 창고에 몰래 들어가 엄지손가락을 대며 주문을 외웠지요. 뾰로롱, 꼬로롱, 짠! 총마다 꽃이 피어났어요. 뾰로롱, 꼬로롱, 짠! 대포마다 꽃이 활짝 피어났지요. 다음날 큰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총이며 대포에서 꽃이 피다니! 총을 쏘아보니 총알 대신 꽃잎이 나왔어요. 대포를 쏘아보니 꽃잎이 펑펑 쏟아졌지요. 그때서야 큰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아, 싸우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뚜뚜가 환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미안하다는 뜻으로 작은 마을에 꽃을 보내주세요. 이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큰 마을 사람들은 작은 마을을 향해 꽃총을 쏘았어요. 이야, 꽃비가 내린다. 작은 마을 사람들은 꽃비를 맞으며 아주 행복해했답니다. 활활 요정이 왔어요. 저 먼 하늘에 불꽃나라가 있었어요. 불꽃처럼 생긴 활활 요정이 사는 나라였지요. 활활 요정들은 하루 종일 불꽃만 먹었어요. 아우, 맛있어. 환한 불꽃은 정말 맛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나 활활 타던 불꽃이 자꾸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활활 요정들은 깜짝 놀라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불꽃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럼 불빛을 구해와서 심으면 어떨까? 어디서? 파란별 지구에 가면 전등불빛이 많대. 그럼 전등불빛을 가져다 심으면 되겠다. 어서 가보자. 활활 요정들은 천둥번개표 비행기를 탔어요. 번쩍, 우르릉 쾅쾅. 초록별은 깜깜한 밤이었지요. 활활 요정들은 정환이 집을 들여다보았어요. 정환이네만 환한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정환이는 잠자리에 누워 이모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모, 활활 요정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해요? 활활 요정들은 깜짝 놀라 멈칫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온 것을 알았지? 이모는 정환이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활활 요정이 우리 집 불빛을 가져가면 안 되겠지? 네, 어떡해요? 괜찮아. 활활 요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거든. 뭔데요? 정환이 마음속에 있는 용기불씨야.
그런데 용기불씨는 불을 꺼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자 정환이는 벌떡 일어나 불을 껐어요. 괜찮아? 넌 잠잘 때에도 전등을 켜놓고 자야 하잖아. 이젠 괜찮아요. 활활 요정이 못 들어올 테니까요. 이야, 정환이 마음에 용기불씨가 생겼구나. 정환이는 마음속에 있는 용기불씨를 그려보았어요. 정말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깜깜해도 무섭지 않아. 나에게도 용기불씨가 생겼잖아. 우리 정환이 이제 전등을 끄고도 잘 자겠네.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던 활활요정들은 툴툴거렸어요. 얘들아,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용기불씨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활활요정들은 불꽃을 찾으러 다른 곳으로 날아갔답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멀고 먼 옛날, 해와 달, 그리고 지구가 살고 있었어요. 지구는 해를 아주 좋아했지요. 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까요? 그런데 해님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지구를 부러워했어요. 넌 움직일 수 있어서 좋겠다. 왜 그러세요? 해님은 움직일 순 없지만 아주 크고 밝잖아요. 그래도 난 꼼짝달싹도 못하잖아. 지구는 해님을 즐겁게 해줄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해님, 오늘은 멋진 춤을 보여줄게요. 해님은 고개를 살짝 들어 지구를 바라보았어요. 잘 보세요. 빙글빙글 도는 춤이에요. 지구는 한 손을 머리에 올리고 한 손은 허리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니? 아니에요. 참 재미있어요. 제가 몇 번을 돌 수 있나 세어볼래요? 그럴까? 좋아요. 자, 시작! 지구는 제자리에 서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해님은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숫자를 세었어요. 신기하다. 내가 제자리에서 한 번 돌 때마다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해님은 얼굴이 빨개지다가 갑자기 지구에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지구야, 저기 저 달도 빙글빙글 돌며 널 따라하고 있어. 뒤돌아본 지구는 톡 쏘듯 달에게 물었어요. 왜 날 따라하니? 나도 빙글빙글 춤추고 싶어서. 달은 지구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어요. 난 네가 좋아. 지구의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해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린 서로 닮았구나. 그래요. 우리는 모두 동글동글하잖아요.
닮은 게 또 있잖아. 이것 봐. 맞다. 나랑 달은 빙글빙글 도는 게 닮았네. 지구는 해님을 바라보며 빙글빙글 춤을 추었어요. 달은 지구를 바라보며 빙글빙글 춤을 추었답니다. 배꼽 인사. 오늘은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이에요. 원장 선생님은 문 앞에 서서 배꼽 인사를 하며 반겨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오던 아이는 엄마 뒤로 쏙 숨었어요. 안녕하세요. 막 뛰어오던 아이는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또박또박 걸어오던 아이는 고개만 까닥거렸지요. 그제야 원장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잠시 후 입학식이 시작되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또 배꼽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난 별명이 배꼽 원장님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킥킥 웃었어요. 배꼽까지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배꼽 인사이지요. 아이들은 모두 자기 배꼽을 보았어요. 배꼽 인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니까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인사인가요? 아니요. 고개만 까닥하는 것이 인사인가요? 아니요.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꼽 인사요. 원장 선생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배꼽 인사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모두 배꼽 인사를 했답니다. 선인장 삼남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 선인장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기둥 선인장은 늘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나보다 키 큰 선인장은 아마 없을걸? 둘째 부채 선인장도 잘난 척하며 으스댔어요. 동글납작한 내 모양은 참 귀엽지? 하지만 쥐꼬리 선인장은 가만히 있었어요. 어휴, 오글오글하게 붙어있는 막내 좀 봐. 글쎄 말이야. 우리 삼남매 중에 제일 못생겼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둥 선인장이 우쭐거리며 큰 소리 쳤어요. 난 키가 제일 큰 잎을 만들 거야.
쥐꼬리 선인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쥐꼬리 선인장에게는 가시를 닮은 입만 뾰족뾰족 돋아났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기둥선인장이 휘청거리더니 픽 쓰러졌어요. 부채선인장은 아예 축 늘어졌지 뭐예요. 쥐꼬리 선인장은 깜짝 놀랐어요. 형, 정신 차려. 누나, 힘을 내. 쥐꼬리 선인장은 너무 놀라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소나기가 쫙쫙 쏟아졌어요. 기둥선인장과 부채선인장은 빗물을 받아먹고 겨우 정신을 차렸지요. 때마침 지나가던 사막여우가 선인장 삼남매를 보았어요. 너희들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거야. 삼남매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선인장은 잎이 크면 살아갈 수 없단다. 왜요? 이 더운 사막에서 잎이 넓으면 햇볕을 많이 받아서 말라버린단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은 막내만 괜찮았던 거야. 그제야 기둥선인장과 부채선인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잘난 척을 했어. 볼품없는 가시잎이라고 놀렸는데. 아니야. 누가 뭐래도 형과 누나는 멋있는 선인장이야. 그 순간 삼남매 몸에서 아름다운 선인장 꽃이 쏙쏙 피어났답니다. 과자 봉지와 다람쥐. 북한산 오솔길에 선들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이게 뭐지? 아기 다람쥐들은 바람에 날려온 과자 봉지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뭐지? 무엇일까? 아기 다람쥐들은 쪼르르 과자 봉지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이야, 따뜻하다. 우리들 집으로 하면 좋겠어. 아기 다람쥐들은 과자 봉지 속에 나란히 누워도 보았지요. 그런데 과자 봉지가 움직일 때마다 바작바작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잖아? 이건 장난감이야. 아기 다람쥐들은 과자 봉지를 다시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참 예쁘다. 그럼 목도리로 만들면 어떨까? 아니야. 예쁜 모자가 좋겠어. 아기 다람쥐들은 과자 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서 보았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다람쥐가 쌩하니 달려왔어요. 안 돼! 그건 위험해! 놀란 아기 다람쥐들은 과자 봉지를 휙 던져버렸어요. 저런 걸 뒤집었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자 아기 다람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이렇게 무서운 것이 왜 숲속에 있어요? 그건 말이다. 산에 놀러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가서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치, 이렇게 무서운 걸 왜 산에다 버리고 갈까? 치, 글쎄 말이야. 사람들은 참 이상해. 아기 다람쥐들은 모두 입을 삐죽거렸답니다. 척척 크레파스. 해님이 콜콜 자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엄마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나에게 뽀뽀를 해주셨어요. 우리 예쁜 민경이 잘 자. 그리고는 전등을 딱 끄고 방문을 닫았어요. 방 안은 온통 까만 도화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내 눈은 말똥말똥 더 커졌지요. 나는 까만 천장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척척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오늘은 뭐 했더라? 그래, 유치원에서 엄마 그림을 그렸지? 나는 까만 천정에다 빼뚤빼뚤 엄마를 그렸어요. 그러자 엄마랑 닮은 외할머니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려야지. 참, 하양이도 있는데. 하얀 털이 복실복실한 강아지 하양이도 그렸어요. 그러자 외할머니 집에 있던 가축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배가 불룩한 소도 있었는데 송아지를 낳았을까? 늘 입을 우물우물 거리던 소도 그렸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척척 크레파스가 갑자기 휙 날아가는 거예요. 휘리리리리, 휘리리리리. 어디가? 꼬꼬닥도 그려야 하잖아. 나는 척척 크레파스를 붙잡으러 날아갔어요. 나비처럼 가볍게, 구름처럼 둥둥 날아서. 척척 크레파스와 나는 꿈동산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렸답니다. 돼지 저금통의 미소. 우리 가족은 무엇이든지 새 것을 좋아했어요. 반짝반짝. 그래서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했지요. 아빠는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차는 1년이나 탔으니 새 것으로 바꾸지 뭐. 엄마는 무엇이든 버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건 실증 나니까 버려야겠어. 동생은 무조건 새 것만 사달라고 졸랐지요. 엄마, 이것도 사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두 새 것으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하늘만큼 땅만큼 부자인 줄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엄마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엄마, 왜 그래? 응? 이젠 아주 가난하게 되었단다. 나는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엄마, 우리는 부자잖아. 그래서 항상 새 것만 좋아했잖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때서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수진아,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고 나면 후회를 한단다. 동전 하나라도 아껴 써야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아빠는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미리미리 저축할 줄을 몰랐어요. 동생은 엄마 품에 안겨 시무룩하게 있었지요. 나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돈은 아껴 써야 하는구나. 나는 벌떡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저금통을 들고 나와 엄마에게 주었지요. 엄마, 이거 저금해. 엄마는 나를 왈아가누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래, 이제부터 아껴 쓰며 열심히 살자. 돼지 저금통은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랑 친구해요. 꿀꿀. 우와, 좋아. 아침 햇살이 눈부신 가을날이었어요. 일개미 우아와 치이는 먹이를 구하러 나왔지요. 우와, 그까 향기가 참 좋다. 쉿, 뭐가 향기롭냐? 난 지독하기만 하다. 치이야, 왜 또 그래? 어서 먹이를 구하러 가자. 응? 그래도 치이는 벌렁 누워 투덜거리기만 했어요. 쳇, 우리는 맨날 일만 하고 여왕개미는 편안히 앉아서 알만 나오면 되잖아. 우리는 일을 하는 일개미야. 힘들어도 친구들을 배불리 먹게 하잖아. 싫어. 난 일만 하는 것이 지겹단 말이야. 치이의 불평주머니는 곧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치이는 아무도 몰래 개미집을 빠져나왔어요. 난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거야. 치이는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녔지요. 좋다. 내 맘대로 노니까 정말 좋다. 저녁이 되자 치이는 잠잘 곳을 찾았어요. 저기 바위 도라지꽃 옆에서 자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치이는 깔때기 모양처럼 움푹 패인 개미지옥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저녁거리가 생겼군. 어디 한번 개미집을 먹어볼까? 개미 귀신이 두 개의 뿔에 힘을 주며 다가왔지요. 살려주세요. 소리쳐도 소용없다. 혼자 있는 걸 보니 침을 나온 개미로구나. 응? 우와야! 그때였어요. 개미 지옥으로 새까맣게 몰려오는 개미들이 있었지요. 개미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개미줄을 만들었어요. 치이야, 어서 손을 잡아. 치이는 친구들 덕분에 개미 지옥을 빠져나왔어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치이야, 많이 걱정했어. 정말 다행이다. 우아는 살짝 치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치이야, 너의 이름을 조아로 바꾸면 어때? 조아? 그래, 좋아. 옆에 있던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야, 좋은 이름인데? 친구들은 눈을 찡긋거리더니 합창을 했어요. 우와, 우와, 좋아, 좋아. 그 후 개미 마을은 매일매일 신나는 날이 되었답니다. 고릴라가 이사하는 이유. 숲속 마을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아빠 고릴라는 부드러운 풀로 나뭇가지에 집을 만들었지요. 얘들아, 몸부림치다가 떨어질라. 조심해라. 네, 걱정 마세요. 아기 고릴라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고릴라 가족은 아침 먹이를 찾아다녔어요. 맛있는 머루랑 죽순이다. 그때였어요. 표범 한 마리가 고릴라 가족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오지 뭐예요? 아빠 고릴라는 숲속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 쳤어요. 이놈! 저리 가지 못해! 아빠 고릴라는 가슴까지 쾅쾅 쳤지요. 오랑우탄인 줄 알았더니 힘센 고릴라구나. 표범은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그제야 아기 고릴라들은 풀쩍풀쩍 뛰며 좋아했지요. 엄마 고릴라는 아기 고릴라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얘들아, 우리는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단다. 왜요? 적이 다가오면
가슴을 치면서 겁을 준단다. 이렇게. 엄마는 가슴을 내밀며 주먹으로 두드리는 흉내를 냈어요. 이렇게요? 아기 고릴라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흉내를 내었어요. 그래, 맞아. 잘하는구나. 하지만 아빠 고릴라는 걱정스러운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보, 이곳은 위험한 동물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럼 다른 곳을 찾아봐요. 아빠, 우리는 왜 매일매일 옮겨 다녀야 하나요? 맛있는 열매를 찾고 무서운 동물들도 피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렇구나. 우리는 많이 먹으니까. 자,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곳을 찾아볼까? 숲속으로 걸어가던 고릴라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답니다. 신기한 바구니. 깊은 산골에 할머니와 5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밭일을 마친 할머니는 풀숲에서 산딸기를 발견했지요. 아이쿠, 산딸기가 잘 익었구나. 할머니는 산딸기 5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서 놀고 있던 다람쥐들이 바구니 속 산딸기를 보았지요. 이야, 맛있는 산딸기다. 할머니 몰래 먹을까? 그래, 좋아. 다람쥐들은 바구니에서 산딸기 2개를 살짝 꺼내 먹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본 아이들은 투덜거렸어요. 할머니, 산딸기가 3개밖에 없잖아요. 아니 3개라고? 분명 5개를 땄는데. 아이들은 산딸기를 서로 먹으려고 다투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밭에서 토마토 8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지요. 오늘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다람쥐들은 할머니 몰래 토마토 3개를 꺼내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이상하네. 분명히 8개였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높은 가지에 달린 삼포도 3송이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3송이만 땄으니 아유, 어쩌나. 서로 먹으려고 다툴 텐데. 그 모습을 본 다람쥐들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도와줄까? 다람쥐들은 얼른 포도 2송이를 따다 바구니에 몰래 넣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포도가 5송이가 되었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포도 1송이씩 나누어 주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의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 어쩌지? 다람쥐들은 얼른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아유, 에그머니나, 아주 웬 다람쥐들이지?
야! 다람쥐다! 아이들은 다람쥐들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지요. 참 신기한 바구니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숲속 가득 햇살처럼 퍼졌답니다. 책 읽는 생쥐. 서재에 있는 쥐구멍에 아기 생쥐가 살고 있었어요. 밖에 나오면 안 돼. 고양이한테 잡히면 큰일이니까. 엄마 쥐와 아빠 쥐는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하였지요. 아마 고양이는 괴물같이 생겼을 거야. 이빨은 칼처럼 날카로운 데다 손톱은 포크 같겠지? 어느 날 엄마 쥐와 아빠 쥐가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구멍 밖으로 살짝 나가봐야지. 하지만 책장을 건드려 책 한 권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지? 까만 벌레들이 하얀 종이 위에 누워있잖아? 넌 누구야? 몇 년 전부터 자고 있는데 왜 깨우는 거야? 쉿! 조용히 해. 고양이가 들으면 널 잡아먹으러 올 거야. 멍청이. 난 먹는 게 아니야. 그래? 나를 먹으려면 눈으로만 먹어야 해. 푸른 용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봐. 그래, 맞아. 그거야. 난 이야기가 참 좋아. 다음 날 생쥐는 살금살금 집 밖으로 나갔어요. 또 이야기 들려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가 칼처럼 날카로운 커다란 짐승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반갑구나, 생쥐야.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좋아. 하지만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널 먹어버릴 거야. 생쥐는 푸른 용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 옛쪽에 푸른 용이 살았는데 그 뒤부터 고양이는 생쥐만 보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따라다녔지요. 생쥐는 하루 종일 책장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답니다. (6월) 샘물.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6월 어느 날이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가밭은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아내를 업고 힘들게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조금만 참으시오. 물. 등에 업힌 아내는 물만 찾을 뿐이었어요. 당신은 살아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꼭 살릴 것이오. 하지만 축 처진 아내 손은 하얀 종이처럼 창백했어요.
남자는 얼른 나무 밑에 아내를 내려놓고 물을 찾았어요. 손톱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고 나무 껍질도 박박 벗겨보았어요. 이런, 나무조차 모두 말랐으니 어디서 물을 찾는단 말인가? 남자는 울먹이며 산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신령님, 6월 한 달, 아니 이 순간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물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더니 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씨가 기특하구나. 아니, 이 목소리는 계곡 아래 큰 바위 및 샘물을 찾아라. 그 물을 먹으면 내 아내의 병이 나을 것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너의 말대로 6월 한 달간만 물을 줄 것이다. 남자는 아내를 업고 계곡 쪽으로 한달음에 내려갔어요. 과연 큰 바위 및 작은 샘물에는 물이 퐁퐁 샘솟고 있었어요. 물을 먹은 아내는 신기하게도 정신을 차렸어요. 여보,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당신 얼굴이 환해졌구려. (6월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샘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후 사람들은 그 샘물을 6월 샘물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6월 샘물은 딱 한 달만 나왔답니다. 코집이 뭐지? 저 산 너머 대나무 마을에 말을 잘하는 이방이 살았어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원님보다도 더 유명했죠. 원님은 이방이 얄미워서 골탕 먹일 생각을 했어요. 저 이방 녀석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님은 이방이 장기를 못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옳거니 잘됐다. 원님은 당장 이방을 불러 장기를 두었죠. 장기지면 지는 사람의 코를 베는 거다. 아이쿠, 이를 어쩌나? 이방은 장기를 잘 두지 못했거든요. 결국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방이 지고 말았죠.
원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이방의 코를 잡았어요. 내가 줬으니 약속대로 코를 베야지. 그럼요, 베야죠. 이방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그리곤 벌떡 일어나더니 마룻바닥에 코를 행 하고 풀었지요. 내 이놈! 코를 베자니까 지금 뭐하는 게냐? 어서 코를 베십시오. 이방은 마룻바닥에 풀어놓은 콧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내 이놈! 코를 베겠단 말이다! 원님은 답답해서 이방의 코를 가리켰지요. 그러자 이방은 빙글거리며 설명했어요. 코는 마룻바닥에 있는 것이고 제 얼굴에 있는 이것은 코집입니다. 아니, 왜야? 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답니다. 여우의 손님. 배고픈 여우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병아리 한 마리가 쫑쫑쫑 걸어오고 있지 뭐예요. 옳지, 저 녀석을 잡아먹으면 되겠군. 이야, 맛있겠다. 여우는 병아리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얘야, 엄마 심부름 가니?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집을 찾아주마. 고마워요. 아줌마는 참 친절하네요. 통통해지면 잡아먹을 텐데 친절하다고? 다음 날 오리 한 마리가 여우네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안녕? 오리야, 어디 가니? 병아리구나. 쉴 곳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럼 여우 이모 집에서 쉬어. 뭐? 여우가 잡아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자 여우가 뛰어오더니 오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서 쉬어도 괜찮아. 그것 봐. 여우 이모는 정말 친절하신 분이야. 여우는 친절하다는 말을 들으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야, 살찌워서 잡아먹으려는데 자꾸 친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지잖아. 어쨌든 여우는 2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번엔 길 잃은 양이 여우 집으로 들어왔어요. 잘 왔어. 여우 이모는 천사 같은 분이야. 뭐? 천사? 내가 천사라고? 이상하게도 여우는 천사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동물들은 살이 포동포동 쪘지만 왠지 여우는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고픈 늑대가 여우 집을 쳐들어왔지 뭐예요? 병아리, 오리, 양까지 이렇게 맛난 음식들이 있다니! 바로 그때 여우는 용감하게 늑대와 맞서 싸웠어요. 결국 늑대는 무섭게 달려드는 여우를 당할 수가 없어 멀리 도망가 버렸지요.
하지만 피를 많이 흘린 여우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아리와 오리, 양은 여우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무덤의 묘비명에는 참 마음씨 좋은 여우 이모 잠들다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검은 소나무. 높은 산 꼭대기 바위산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었어요. 어린 소나무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나도 골짜기의 나무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그때 바람 아줌마가 휙 날아왔어요. 얘야, 안 됐구나. 저 골짜기로 내려가고 싶니? 네. 그럼 내가 알아보마. 바람 아줌마는 다시 휙 날아갔죠. 골짜기 소나무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휴, 그나저나 어린 소나무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러자 할아버지 소나무가 궁금한 듯 물었죠. 아니, 어린 소나무가 어쨌다는 게요? 바람 아줌마는 이러쿵저러쿵 어린 소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 꼭대기 소나무가 그렇게 어리단 말이요. 그렇담 내가 자리를 바꿔주겠소. 그 어린 것이 고생하느니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더 낫지요. 다른 소나무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말렸어요. 할아버지, 벼락이라도 맞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저기 구름 낀 하늘 좀 보세요. 요즘은 날씨도 안 좋은데. 그래도 어린 것이 너무 가엾잖소. 내가 당장 가겠소. 할아버지 소나무는 어린 소나무와 자리를 바꾸었죠. 우와, 여기는 정말 따뜻하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아줌마가 할아버지 소나무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어떡해요? 오늘 벼락이 이곳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난 괜찮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저 어린 소나무에게 잘 자라라고 전해주시오. 그때였어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들려오더니 소낙비가 쫙쫙 내렸어요. 우르릉 쾅! 골짜기 소나무들은 깜짝 놀라 얼른 산꼭대기를 올려다보았어요. 우와, 할아버지 소나무가 탄다. 어떡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나무는 불꽃 속에서도 가지를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린 소나무야, 걱정 말아라. 잘 자라야 한다.
이제 산꼭대기 바위산에는 검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어린 소나무는 검은 숯이 되어버린 할아버지 소나무를 바라보며 오늘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